아버님, 진지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며느리 최윤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78세 박재원입니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을 바라봤어요. 고맙구나. 천만에요, 아버님. 저희 가족인데 당연하죠.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주었어요. 아들 성민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그래. 겉으로 보면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겨우 먹였네. 윤희의 목소리였어요. 아까 그 달콤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성민이 말했어요. 수고? 당연히 해야지. 저 영감탱이 죽기 전에 유산 받으려면. 저는 방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20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알아. 근데 진짜 언제 죽으려나? 78세면 이제 슬슬. 쉿. 들리겠어.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2024년 12월 25일. 여보, 시아버지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안 돼. 유산 받으려면 집에서 모셔야 해. 요양원 보내면 유언장 바꿀지도 몰라. 2025년 3월 10일. 아버님 약값 한 달에 80만 원이래. 진짜 돈 먹는 하마네. 참아. 200억 받으면 8억도 아깝지 않아. 2025년 5월 5일. 시아버지 친구들 오신다고? 귀찮게. 안 오게 할 수 없어? 안 돼. 우리가 잘 모시는 척 해야 한다고. 저는 녹음기를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며느리의 위선을 견뎌왔어요. 왜 참았냐고요? 확실히 보고 싶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그리고 제 아들이 정말 돈 때문에 저를 모시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따라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6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여보, 성민이 잘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니까. 알았어. 걱정 마. 그리고 당신 재산 문제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성민이가 변한 것 같아요. 특히 윤희가 시집 온 후로.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민이 물었어요. 뭘?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그때 윤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안 돼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네. 어머님도 그러셨으면 원하실 거예요. 저는 윤희의 눈을 봤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알았어. 그럼 신세 좀 질게. 천만에요, 아버님. 윤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아버님, 이거 드세요.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윤희는 친절했어요. 성민도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을 때 복도를 지나가는데 성민과 윤희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유언장 확인했어? 응. 전 재산 나한테 주신대. 얼마야? 부동산 150억, 주식 50억.
합쳐서 200억 정도. 윤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200억? 진짜? 응. 그럼 우리 평생 걱정 없겠네. 그러게.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 10년? 그럼 우리가 40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해? 어쩔 수 없지. 그 전에 잘 모셔야 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제 유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집 곳곳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거실, 주방, 부부 침실 앞 복도, 그리고 매일 밤 녹음을 확인했어요. 2017년 3월. 여보, 아버님 병원비 한 달에 100만 원 넘어. 참아. 200억 받으면 1억도 문제 없어. 그래도 아깝잖아. 지금은 잘 모셔야 해. 유언장 바꾸면 큰일이야. 2018년 9월. 아버님 친구들 왜 이렇게 자주 와? 귀찮아 죽겠네. 참아.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 알았어. 연기는 내가 잘하니까. 2019년 12월. 여보, 아버님 올해 75세잖아. 평균 수명이 80세니까 이제 5년? 그러게. 조금만 더 참자. 5년이면 우리 40대 초반에 200억 받는 거네. 완벽해. 저는 매일 밤 이런 녹음을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아버님,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윤희가 걱정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밤에 녹음을 들으면 시아버지 코로나 걸려도 병원 보내지 마. 돈 아깝잖아. 그래도 죽으면 안 되지 않아? 유언장만 있으면 돼. 무리하게 치료할 필요 없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021년. 제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윤희가 부축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하면 200만 원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윤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녹음 내용을 들었을 때는 달랐어요. 200만 원이나? 그냥 물리치료만 시키면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수술은 시켜야 해. 에휴, 200억 받을 거면서 200만 원이 아깝네.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77세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슬슬 유언장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성민이 말했어요. 왜?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아버지 아직 건강해.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는 알았어요. 빨리 유언장 확정하고 싶은 거였죠. 알았어. 변호사 만나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성민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2개 만들어주세요. 2개요? 네. 하나는 아들에게 전 재산 상속. 이건 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진짜 유언장은요? 전액 기부합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짜 유언장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민은 감격했어요. 그날 밤 녹음 내용을 들었어요. 여보, 유언장 확정됐어. 진짜? 200억? 응, 이제 확실해. 야호. 그럼 이제 몇 년만 참으면 돼. 저는 녹음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2025년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8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치 녹음 파일이 모였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윤희가 또다시 달콤한 목소리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고맙구나. 천만에요. 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이죠. 성민도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아침을 먹고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이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그는 30년간 저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 다 됐죠? 네. 10년치 녹음 파일 모두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내용은요? 총 3,650개 파일입니다. 매일 밤 녹음하신 거죠.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정리된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약값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해? 왜? 한 달에 80만 원이나 나가잖아. 저 돈이면 우리 외식 몇 번 하겠어. 그래도 건강하셔야 오래 사시잖아. 아니지. 딱 유언장 쓸 정도만 건강하시면 돼. 그 후는 상관없어.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친구들 왜 이렇게 자주 와? 진짜 짜증나. 참아. 나중에 유산 다툼 생기면 저 친구들이 증인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잘 모셨다고 증언하게 만들어야 해. 아, 그렇구나. 알았어. 연기 계속할게. 세 번째 파일. 엄마, 할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 사세요? 손자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돈이 많거든. 얼마나요? 200억. 우와.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해. 알았지? 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손자까지 돈 때문에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죠? 충분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의 부당한 의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죠. 진짜 유언장 집행하시겠습니까? 네. 200억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아드님께는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냥 기부만 하시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공개요? 네. 기자회견을 여세요. 그리고 10년간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왜죠? 회장님, 이건 회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인분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하죠. 그래서요? 이 사건을 공개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진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제 생일날 하겠습니다. 생일날이요? 네. 성민이가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날 폭탄을 터뜨리시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대. 다행이다. 건강하셔야죠. 저는 윤희의 얼굴을 봤어요. 완벽한 위선이었습니다. 윤희야, 고맙구나. 너 같은 며느리 둬서. 아이고, 당연한 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이잖아. 조촐하게 하자. 아니에요. 크게 해야죠. 78세 생신인데. 그래. 네. 제가 준비 다 할게요. 윤희는 신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왜 생일 파티를 크게 하려는지. 그날 밤 녹음을 들었어요. 여보, 시아버지 생일 파티 크게 하자. 왜? 친척들 다 불러. 그리고 사진 많이 찍어. 우리가 얼마나 잘 모시는지 보여주는 거야. 아, 증거 만들려고? 그렇지. 나중에 유산 받을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사진 보여주면 되잖아. 역시 우리 와이프 똑똑해. 저는 녹음기를 끄고 웃었어요. 좋아. 그날 진짜 큰 파티가 될 거야. 너희가 상상도 못할 파티로. 나흘이 지났습니다. 생일 파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준비 다 됐죠? 네. 기자 20명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복지법인 이사장님도 오십니다. 좋아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후회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텐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변호사님, 10년간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뭔가요? 제 죽음을 기다리는 아들을 봤어요. 제 장례식 비용도 아까워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척하는 손자를 봤어요. 회장님, 그게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10년간 참아온 제 분노를 터뜨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내일 보고 있어. 당신이 걱정하던 일을 드디어 끝낼 거야.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기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천 개의 녹음 파일, 수천 번의 위선, 수천 번의 배신, 모두 내일 공개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겉으로 효도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부모의 죽음을 기다리는 자식들의 진실을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내와 젊은 시절 성민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성민아, 너 기억나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나 커서 아빠 부자 만들어줄 거야.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사진 속 성민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돈만 보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8세 노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윤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고맙구나. 아이고, 당연하죠. 우리 아버님 생신인데. 성민도 나왔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오늘 파티 정말 멋질 거예요. 그래. 네. 친척들 다 오기로 했어요.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친척들을 다 부르는지. 증인을 만들려는 거였죠. 오후 2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동생이 왔어요. 그래, 왔구나.
형님, 7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니 복 받으셨어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윤희는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버님, 미소 좀 지어주세요. 사진이 수십 장 찍혔습니다. 저는 윤희를 봤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세요. 성민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 78세 생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민이 박스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명품 시계입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우와, 효자네. 아들이 참 잘하네. 저는 시계를 받았습니다. 롤렉스였어요. 약 3천만 원짜리. 고맙다, 성민아. 천만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3천만 원짜리 시계. 200억에 비하면 0.015%였습니다. 자, 그럼 케이크 자르겠습니다. 윤희가 큰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저는 촛불을 봤어요. 78개의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아버님, 소원 뭐 빌었어요? 윤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비밀이야. 에이, 말씀해 주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성민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 뒤로 20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박재원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회장님이요? 성민이 저를 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민아, 손님들이 왔구나. 손님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부른 사람들이야. 김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따라 기자들과 복지법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오늘 제 생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 아들 성민이와 며느리 윤희. 성민과 윤희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날이기도 하죠. 진실이요? 성민이 물었어요. 그래. 10년간 숨겨왔던 진실 말이야. 저는 김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님, 준비물 주세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과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지난 10년간의 녹음입니다. 녹음이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제가 10년간 매일 밤 녹음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대화를요. 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해. 이제 들어봐.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첫 번째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여보, 아버님 200억 있잖아. 언제 죽으려나? 78세면 이제 슬슬.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여보, 아버님 약값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한 달에 80만 원이나 나가잖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이건 조용히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어요.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아버님, 친구들 왜 이렇게 자주 와? 귀찮아 죽겠네. 저 영감탱이 때문에 우리 집이 노인정이야.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저렇게 말했다고? 세 번째 녹음입니다. 성민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아버지가 건강하셔서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 우리가 40대 후반까지 기다려야 해. 10년? 그럼 너무 늦잖아. 빨리 좀 돌아가시면 안 돼? 순간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일어났어요. 성민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냐?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여보, 아버님 수술비 200만 원 아깝지 않아? 그냥 물리치료만 시키자.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200억 받을 거면서 200만 원 아끼면 욕먹어. 에휴, 그것도 그렇네.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이게 사람이야? 아버지 수술비를 아까워해? 다섯 번째 녹음이 이어서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목소리였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왜 우리 집에 사세요? 할아버지 돈이 많거든. 200억. 우와.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해. 연기하는 거야. 알았지? 네. 연기 잘할게요. 성민의 여동생이 일어나서 윤희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아이한테까지 저런 걸 가르쳐? 아니야, 그건. 뭐가 아니야. 녹음이 다 증거잖아.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게 남았거든. 김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녹음이었어요. 여보, 아버님 생일 파티 크게 하자. 왜? 친척들 다 불러서 사진 많이 찍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는지 증거 남기는 거지. 아, 나중에 유산 받을 때 써먹으려고? 그렇지, 누가 뭐라고 하면 사진 보여주면 되잖아. 우리 아버님 잘 모셨다고. 역시 우리 와이프 똑똑해. 그리고 롤렉스 시계 사줬잖아. 3천만 원짜리. 200억 받을 거 생각하면 0.015%야. 완전 이득이지.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를 이렇게 대해? 사람도 아니네. 친척들이 성민과 윤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윤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10년간 제 죽음을 기다린 며느리한테 무슨 용서를 해줘야 하죠? 아버님, 성민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성민아, 네 아버지, 너 기억나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죄송합니다. 나 커서 아빠 부자 만들어줄 거야.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잖아.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어디 갔어? 언제부터 아버지 돈만 노리는 사람이 됐어? 아버지, 10년이야 10년간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리는 걸 봤어. 매일 밤 녹음을 들으며 울었어. 내 아들이 이럴 수 있나 싶어서. 저는 김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님, 다음 서류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 유언장이야. 진짜요? 그래. 너한테 보여줬던 건 가짜였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었지. 저는 서류를 성민에게 던졌어요. 성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전액 기부? 그래. 200억 전액을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에 기부한다. 아들 박성민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버지, 안 돼요. 왜 안 돼?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안 주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민아, 너는 아들이 아니야. 그냥 내 돈을 노리던 사람일 뿐이야. 아버지, 10년간 너희가 내게 뭘 해줬어? 밥 차려준 거? 그건 효도가 아니야. 투자야. 200억 받으려는 투자였지. 윤희가 소리쳤어요. 아버님, 그래도 10년을 모셨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 저는 윤희를 봤어요. 너는 매일 밤 내가 빨리 죽길 바랐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내 수술비도 아까워했잖아. 내 약값도 아까워했어. 그러면서 무슨 효도를 했다고 해? 저는 친척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저는 오늘 세상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겉으로만 효도하는 자식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부모는 ATM기가 아닙니다. 부모의 죽음을 기다리며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억 전액을 기부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복지법인 이사장이 일어났어요. 박재원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어려운 노인분들과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성민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늦었어. 아버지, 성민아, 너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 아버지 돈은 기대하지 마. 저는 김 변호사를 받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처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윤희가 소리쳤어요. 아버님, 10년을 모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저는 윤희를 차갑게 봤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아? 좋아. 그럼 10년치 녹음 파일 전부 법원에 제출할게. 그건 너희가 어떻게 부모를 학대했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 집으로. 200억짜리 펜트하우스로. 성민이 얼어붙었어요. 200억이요? 그럼 자산이 400억이야. 부동산 200억, 주식 200억. 근데 다 기부할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만 연락한다고, 아니면 아예 연락도 안 한다고. 나는 결정했다. 이 돈으로 진짜 외로운 노인들을 돕겠다. 일기를 쓰는데 뉴스 속보가 떴어요. 박재원 회장 아들, 유산 소송 제기. 박성민 씨 측 변호사, 10년간 효도했다 주장.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법정까지 가는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200억 중 50억만 아드님께 주시면 소송 취하하겠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재판 가면 힘드십니다. 괜찮아요. 10년치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변호사님,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일주일 후였어요. 언론이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박재원 회장 며느리 SNS 폭로. 시아버지 죽음 기다렸다. SNS에 공개적으로 글 올려.
누군가 윤희의 SNS 캡처본을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아마 김 변호사가 한 것 같았습니다. 윤희의 모든 게시물이 공개됐어요. 아버님 약값 아까워. 아버님 친구들 귀찮아. 200억 생각하면 참을 만함.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며느리 자격 없어. 10년간 저렇게 생각했다니. 윤희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사직하세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더 이상 근무 불가능합니다. 성민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박 부장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휴직 권고합니다. 일주일 만에 두 사람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였어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성민과 윤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성민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원고 박성민 씨는 10년간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집에서 함께 살며 식사를 챙기고 병원을 모셨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세요.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10년간의 녹음 파일입니다. 총 3,650개, 음성 분석 결과 모두 원본 확인됐습니다. 판사가 몇 개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에 윤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언제 죽으려나? 200억만 생각하고 참자. 빨리 돌아가시게 할 방법 없을까? 판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정말 10년간의 녹음입니까? 네, 판사님. 매일 밤 녹음했습니다. 성민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서 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판사가 성민을 봤어요. 원고,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고, 사실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박재원 씨는 전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님, 원고 박성민 씨와 배우자 최윤희 씨는 10년간 피고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효도가 아니라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성민이 뒤따라왔어요. 아버지, 뭐야?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그래.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었어. 과거형이야.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지법인 희망나눔의 명예이사장이 되었어요. 매주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겨줬어요.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떡이요. 같이 드시죠. 저는 노인분들과 함께 앉아 떡을 먹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요즘 아드님은 어떠세요? 연락 안 해요. 아직도요? 네. 6개월째 연락 없어요. 마음 아프시겠어요. 처음에는 아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회장님, 저희도 그래요. 회장님이 진짜 가족 같아요.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정 이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고아원 아이들 중 한 명이 백혈병이래요. 수술비가 2억 원 필요한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200억 중에서 아직 150억 남았어요. 쓰라고 드린 돈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그 아이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12살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수술비 낸 사람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냥요? 응,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한테 꼭 은혜 갚을게요. 은혜 갚을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자라. 그리고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네. 병원을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200억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성민과 윤희는 그 돈으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호화롭게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12살 아이가 살았습니다. 100명의 노인이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50명의 고아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 성민이에요. 6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민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했습니다. 왜 왔어? 아버지. 사과하러 왔어요. 지금 늦은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성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6개월간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성민이 일어났어요. 성민아, 너 변했어? 네. 어떻게 변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성민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랑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가족? 네. 진짜 가족으로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한참을 성민을 봤어요. 성민아,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도 200억 생각나지? 성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나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그리워요.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성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6개월간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떠나고 집에서 윤이랑 둘이 있는데 제가 뭘 잃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뭘 잃었는데? 아버지를요. 돈보다 중요한 걸 잃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성민아, 아버지가 테스트 하나 할게. 네. 지금 아버지가 200억이 아니라 연금 150만 원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아버지랑 가족 되고 싶어? 성민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아버지, 제가 증명할게요. 앞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좋아. 기회 한 번 줄게.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시설 같이 가자. 그리고 봉사하자. 봉사요? 그래. 노인분들 밥 나르고 청소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그리고 윤희도 데려와. 윤희도요? 그래. 같이 봉사하면서 배워야 해. 사람이 뭔지, 가족이 뭔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성민과 윤희가 복지시설에 왔습니다. 회장님, 이분들이요? 정희 사장님이 물었어요. 제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앞으로 봉사 나올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성민과 윤희는 노인분들 식사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고맙네. 우리 같은 늙은이 밤 나르느라 수고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민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윤희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구만. 저야말로 배우고 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민과 윤희는 매주 빠짐없이 봉사를 나왔어요. 어느 날 성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거요. 저는 성민을 안았어요. 잘 배웠구나. 1년 후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썼어요. 200억 중 150억은 복지법인 희망 나눔에 기부한다. 나머지 50억은 아들 박성민에게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다. 매년 5억씩 10년간 복지 사업에 사용할 것. 본인이 직접 집행하고 보고할 것.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마음 바뀌셨습니까? 아들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액은 못 줘요. 아들이 배워야 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0년간의 기록, 6개월간의 단절, 그리고 1년간의 화해.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저는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오늘로 이 일기를 끝낸다. 10년간의 기록을 마무리한다. 아들이 돌아왔다. 진짜 아들로. 이제 나는 행복하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진짜 가족도 있다. 이게 진짜 부자다.